최근 또다시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도 잘 나타나지 않아 감기와 구분이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경찰이 도망치던 13살 소년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소년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소년이 총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모형 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LA시를 비롯한 LA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 시급이 $17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새벽 신시내티 대학 캠퍼스 인근 코리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를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도 잘 나타나지 않아 자칫 감기와 구분이 어려운데요. 특히 면역 체계가 약한 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넘김이 불편하거나 열이 나는 등 몸살 기운이 돌면 사람들은 흔히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는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모기에 따가우시거나 열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몸살 기운 많이 나시죠. 그리고 감기, 기침 많이 나시고요. 가끔씩 아직도 이렇게 냄새나 입맛이 아예 없어지시는 분들이 없진 않으세요. 감기와 증세가 비슷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신종 변이, 이른바 플러트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을 맞아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되게 많이 헷갈린 것 같아요. 저도 감기에 한번 걸렸는데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라고 안 나왔는데 후각이 없어져서 이게 코로나인가 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증세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늘면서 내원 환자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효과적인 처방을 위해 환자 개개인의 증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변이된 바이러스는 테스트를 하셔도 종종 음성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셔서 증상이 지속되시면 꼭 이틀 후에 다시 검사해 보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감기와 코로나 환자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산부나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경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름이 되시고 많이 모임과 여행과 잦아지시면서 여러 가지 감염되실 수 있는 상태가 좀 많아지죠.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로나 감염 환자 수는 지난 4월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실제 감염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더운 여름철을 맞아 감기는 물론 코로나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경찰이 도망치던 13살 소년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소년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소년이 총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모형 총이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근에서 발생한 2인조 무장강도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 주택가에서 2명의 10대 소년을 멈춰 세운 뒤 신문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몸을 틀어 도주하는 소년. 추격 끝에 경관 1명이 소년을 쓰러뜨립니다. 이미 제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경찰이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소년은 끝내 병원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숨진 13살 니아 무웨이는 미얀마의 카렌족 출신 난민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주하던 소년이 총을 꺼내들었다며 현장에서 총을 증거물로 확보했는데 진짜가 아닌 비비탄 총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10대 소년은 경찰차 안에 구금돼 있어 총격에는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과 유티카시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신속하게 해당 영상을 모두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We will be fully cooperative with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and they will ultimately make the decision whether or not the shooting of the individual was justified or not.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었다며 경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년에게 총격을 가한 6년차 경관을 포함해 3명의 경관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며 소년이 숨진 주택가에는 지역 주민들이 꽃과 촛불을 놓으며 숨진 소년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부터 LA시를 비롯한 LA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시급이 $17를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내 최저시급은 $16 90센트에서 오늘부터 $17 27센트로 올랐습니다. LA시는 $16 78센트에서 $17 28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 인상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고 고용시장이 다소 위축될 수 있어 소비자와 노동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팜이 주택보험료 인상을 최대 52%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팜 측은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단독주택의 경우 30%, 콘도 36%, 세입자 보험 52%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보험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보험사들의 인상안을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소규모 보험사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또한 좁아져 요금 인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팜은 고물가와 자연재해 등 보상비용 증가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험국은 스테이트팜 자체 내 경영상 어려움이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요구를 들어줄 경우 수백만 주민들의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CBS 자체 브랜드 약물 130개 이상을 리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방복현 기자가 전합니다. FDA에 따르면 환자가 복용할 때 알약 캡슐이 제대로 용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무려 135개의 저칼륨 혈증약이 회수되었습니다. 글렌마크 제약은 염화칼륨 지속 방출 캡슐 114개를 자발적으로 리콜했으며 아메리칸 헬스 패키징은 블루포인트를 대신해 지난주에 동일한 캡슐 21개를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게시한 회사 발표에 따르면 자발적인 리콜은 캡슐이 용해되지 않아 칼륨 수치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글렌마크에 대한 리콜은 지난 월요일에 발행되었고 블루포인트에 대한 리콜은 그 다음날 발행되었습니다. 마이애미 헤럴드는 두 캡슐 모두 글렌마크에서 제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는 리콜에 대해서 지금까지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약품에 대해 고칼륨 혈증이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캡슐은 저칼륨 혈증이라고도 알려진 칼륨이 낮은 환자를 위한 것으로 100병과 500병 단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FDA는 웹사이트에 글렌마크와 블루포인트의 회수된 배치 번호를 게시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오늘 새벽 신시내티 대학 캠퍼스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신시내티 경찰은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코리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총에 맞았다고 밝히며 2명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신시내티 대학 의료센터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부상자는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안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격은 신시내티 대학 캠퍼스에서 불과 한 블럭 떨어진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모두 남성으로 자세한 신원은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애나하임 디즈니랜드 롤러코스터가 운행 중 멈춰 20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 애나하임 디즈니 어드벤처 파크의 인크레디 코스터가
승객을 싣고 운행하던 중 120피트 상공에서 멈춰섰습니다. 승객들은 고립됐고 30분가량 지난 후에야 안전하게 구출됐습니다. 디즈니 측은 놀이기구가 약 30분 동안 멈춰 있었고 승객들이 안전히 구출될 수 있게 직원들이 수칙에 따라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9일에도 멈춤 사고가 있었던 잉크레디 코스터는 이날 저녁 7시까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 이민 선조들의 발자취를 새기는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장은 이번 전시회가 UC 리버사이드 장태환 교수의 기획으로 멜론 재단의 지원을 받아 열리게 됐다고 설명하며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의 중요한 발자취인 파차파 캠프를 주제로 장 교수의 강연회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이민 선조들이 리버사이드 역에 내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끄는 오렌지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거주한 파차파 캠프에 소중한 사진 자료들이 전시돼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등 많은 업적을 차세대 한인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이달 말까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 강당에서 이어집니다. 영킴 연방하원 의원은 북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위원장인 영킴 연방하원 의원은 오늘 기고한 글에서 국무부는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라 국제 노동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검토, 갱신하고 새로 추가된 모든 단체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초 미국의 유명 기업이 북한의 강제 노동에 의존하는 중국 생산자들로부터 해산물을 공급받다가 적발됐으며 이후 일부 회사들은 관련 중국 생산자와 관계를 끊었다면서 북한이 적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은 제재의 구멍을 찾아 효과적으로 이를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를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법무부를 압박하고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in our country before. This is their way of campaigning. And this is one instance, but you have three other instances.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각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퇴임 후에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의 수행에 있어 절대적 면책권을 갖고 있으며 그 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련 행동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범위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지만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으로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단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11월 대선 전에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과 판결이 내려지긴 희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커다란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면서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로서 대선에 출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TV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호재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측은 사퇴 압박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TV 대선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교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관심사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내 대선 후보를 정하는 예비 선거에서 민주당 대의원의 99%를 확보하며 사실상 민주당의 단일 후보였습니다. 이들 대의원들은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짓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세우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There is only one way for a nominee to be removed, and that is for the nominee to decide not to run before the convention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한다면 전당대회는 이른바 개방형으로 치러집니다. 대의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후보에게 투표하게 되고 과반의 표를 얻는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교체 후보로 거론되는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하기에 인지도나 지지율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불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역시 거론되고 있지만 미 언론들은 소설 같은 얘기라고 합니다. 이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검증된 유력 후보가 없고 시간도 없어 민주당은 진퇴양난입니다. The process of replacing him would be full of uncertainty. More than 3,900 delegates from across the country would discuss. 자칫하면 9월부터 치러지는 사전투표 기간까지 후보를 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미 언론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중국판 스페이스X로 관심을 모은 중국 민간 기업의 로켓이 시험 발사를 하자마자 추락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 갑자기 이상이 생긴 듯 기울어지더니 검은 연기와 불꽃을 내뿜으며 추락합니다. 땅에서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발사 후 불과 30초 만의 일입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허난성 궁이시 종합시험센터에서 시험 발사한 텐룽 3호가 추락해 폭발하는 영상입니다. 텐룽 3호는 중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파이오니어가 개발한 대형 액체 연료 발사체로 자율 귀환과 재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正在核实这个具体的情况，火箭发动机试飞，目前人员到现场，目前没有人员伤亡。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측은 일단 로켓은 정상적으로 점화됐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발사장 남서쪽 1.5km 떨어진 산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로켓 잔해가 마을로 떨어져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로켓은 스촨성 시창 발사센터에서 발사된 창청이었는데 당시 중국 국가항천국은 완전한 성공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로켓 잔해가 노란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하고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남부 국경을 넘어 뉴욕시로 유입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갱단 멤버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BTV 길현민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뉴욕시에 도착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사이에 폭력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트렌드 아라구아라는 이름의 갱단원들이 남부 국경을 넘어 2년에 걸쳐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형사부국장 제이슨 사비노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갱단원들이 조직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유입돼 뉴욕시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그들은 세력을 확장해 나가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부 출신 망명신청자 갱단의 세력 확장 문제는 뉴욕시에 큰 어려움과 도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갱단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휴대폰, 보석 및 상점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이달 초 뉴욕시 퀸즈에서 모페드를 타고 가던 19살 남성 베르날도 라울 카스트로 마타는 뉴욕시 경찰이 그를 멈춰 세우자 역주행으로 운전하며 경관 2명을 향해 총격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갱단 멤버가 맞다고 자백했으며 퀸즈 검찰은 그가 트렌드 아라구아 갱단 멤버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갱단은 망명신청자 보호소에서 음식 관련 용기는 금속 탐지기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음식 용기 안에 총기와 마약을 숨겨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남부 출신 망명신청자 갱단 멤버 검거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무대로 정치 경력을 키워온 피오나마 캘리포니아주 재무관이 부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인 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중국계 피오나마 캘리포니아주 재무관이
2026년 캘리포니아 부지사직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이김 퍼먼테이션 랩 대표는 지난달 22일 피오나마 부지사 후보의 후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부지사 당선이라는 좋은 결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원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은 2026년 마 재무관이 부지사에 당선되면 한인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